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금 지급은 네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통화 지급 원칙, 직접 지급 원칙, 전액 지급 원칙, 매월 정기일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직접 지급의 원칙에 대한 이제 판례 중에 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판례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라든지 법리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설사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본인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제3자한테 임금을 대신 지급해라. 이런 식의 위임장을 회사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통장에 어떤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위임해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라, 이것들을 제출한 거죠. 이게 동의를 한 겁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 그러자 회사가 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근거로 해서 제3자의 계좌에 임금을, 이 건설업에 계신 분들 임금을 전액을 입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로자가 동의했지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제3자에게 지급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에 나와 있는 43조 1항에 나와 있는 임금에 대한 직접 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게 인정이 되는 거냐 이거죠.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 분야에 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리가 금지되는 것이지 사자에게 이 임금을 전달했다, 이 경우는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게 사자한테 전달하게 되면 되는데 과연 사자를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자, 그 경우에 대한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있는 그런 그 법과 판례의 법리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왜 그러면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원칙을 이제 규정하고 있을까요? 왜 대리인에 대한 임금 수령을 금지를 하고 있을까요? 자, 취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먼저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금의 사원칙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이라든지 단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통합을 지급 원칙 혹은 전액급을 지급 원칙, 이 경우에만 예외가 있고 직접 지급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직접 지급 원칙은 법령이나 단협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게 판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임금을 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선언법에 따른 것들은 예가 있는데요. 선언법은 잘 안 보는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선언법은 예가 있구나 이해하시고요. 선언법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임금 수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회 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이걸 지급하는 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동일시가 되는 사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자, 심부름꾼이죠.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만 사자로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자에 의한 임금 수령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자에 대한 임금 수령이 남용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사람이 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업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판례 판단할 때 아무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판례 입장은 이 사람이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따라서 사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니니까 임금의 직접적 원칙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제3자에게 임금의 대리 수령을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 수령에 대한 동의서 혹은 임금 대령 확인서를 작성해서
건설회사에 이렇게 제출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뭐 이게 동일시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제3자가. 혹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 확실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로 보기는 힘든 사항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의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 그런 중요한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임금의 직접적 원칙에 대해서 우리 판례 법리를 확인하는 그런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